이번에는 팀노바에 대한 어떤 외부에서 이제 뭐 댓글 플레이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팀노바 음해하는 세력들, 그리고 팀노바가 나름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어떤 개발자들이 뭐 시비 걸고 막 그런 거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뽐뿌나 어디지 뭐 오키 관련해서 근거 없는 사실들, 또는 여기 와서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저희 다 자료 공개하거든요. 그 연봉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공개하기가 힘든 게, 연봉 이제 그 외부 발설 금지 조항이 있어서 연봉이 대략 얼마다 정도까지만 보통 이제 온라인에는 공개를 하고, 이제 아주 제한적으로 이제 약간의 어떤 증명 정도까지만 하거든요. 그리고 회사명 자체를 공개 안 하는 게 팀원들, 그러니까 취업한 팀원들에게 피해가 갈까봐 회사명을 공개를 안 해요. 그 얘기는 어쨌든 그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예전에 아예 전화 온 적도 있었어요. 예전에는 공개 다 했거든요. 저는 학생들에 대한 신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하고 그러면 불안해서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정보를 더 많이 공개하는, 과도하게 공개하는 편인데, 그래서 이제 수료자들한테 부탁을 해서 이제 취업을 하면 좀 도와달라. 왜냐면 외부에서 하도 거짓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니까. 뭐 그런 얘기도 있고, 그 얘기는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얘기도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외부 업체에서 팀노바에 하는 짓에 대해서 제가 좀 말해볼게요. 물론 추정입니다. 추정이지만 그 외부 업체가 모르면 그러니까 업체가 아니면 모르는, 그런 학원이 아니면 모르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뭐 학원 간판 있죠? 간판, 저희가 이제 사무실 이제 두 개를 임대하면서 간판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만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찾았는지 간판이 없대는 거야. 그러니까 간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공무원이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이제 학원법에 어긋나는 간판을 만약에 뭐 달지 않았냐, 그럼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들고 있어서 그냥 만들고 있다 그랬죠.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이런 거 말고도 아주 짜잘한 거 있죠. 하나하나 찾을 수 있는 걸 다 찾아서 막 이렇게, 그 학원, 저는 그 사람들 학원이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이건 학원 운영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런 아주 치졸한 것들이 있어요. 뭐 벌금 받고 이런 거 해코지 하는 거죠. 그런 해코지를 할 때가 꽤 많아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같은 데 보면 약간 비슷하게 팀노바랑 비슷하게 비비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같은 카테고리로 이렇게 밀면서, 팀노바는 그래도 비싼데 우리는 비싸지 않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같이 추천해주는 척을 하면서 이제 팀노바 디스를 하는 거죠. 근데 보면은 별반 차이도 안 나는 곳에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쪽 이제 홈페이지나 이런 데를 가보잖아요. 하도 팀원들이 너무 비슷하다 그래서 가보면, 근데 굳이 한두 업체가 아니고요. 이거는 굉장히 많은 업체에서 하는 짓인데 많이 따라해요. 굉장히 많이 따라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포맷, 지금 팀노바의 어떤 포맷들 있죠. 예를 들면 주입식 교육을 하지 않는다. 뭐 이런 포맷들이 이미 한 4년 전에 이미 다 만들어진 건데, 마케팅 키워드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비슷해요. 그리고 뭐 살아온 인생,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나가던 프리랜서인데 막 그 참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나왔대. 뭐 이런, 그게 나왔는데 시스템이 거의 똑같아요. 뭐 일주일에 한 번 봐주는 시스템이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거는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제 제일 분노에 차는 거는, 일단은 뭐 밑도 끝도 없이 증거도 없는데 마치 사용자인 척 해가지고 그 글 같은 거 남기는 그런 업체 관계자들이 있어요. 제가 이거는 증거가 완전히 팩트 하나 딱 있는 게 뭐냐면, 예전에 팀너바를 막 욕을 하길래 어떤 사람은, 제가 너무 욕이 심해서
고소를 했죠. 하지도 않은 일이에요.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전화 왔는데 막 되게 막 못되게 굴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경찰서에다가 뭐 고소를 했죠. 고소를 하고 이제 연락이 왔어요. 근데 되게 놀랬던 게 어떤 교육기관 IP가 찍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사용자인 척 해가지고 팀노바를 약간 공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빼박 불가한 게 그냥 존나 잘해요 우리가. 그냥 뭐 이런 거 있죠. 이번에도 저번에 이거 상 탔던 건데 이번에 상장이 나왔어요. 이런 거 올리면 잘 안 믿으려 그러더라고. 여기 보시면 블로그 보시면 다 있어요. 수상자 명단에 1등 했죠. 밑에 보면 정말 기라성 같은 대학교 다 있죠. 근데 여기 출신 대부분 이제 석사들이 많이 여기 내는 논문이고 석사 쪽에서는 그래도 굉장히 인정받는 대회고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대회 중 하나예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대회냐면 2018년 충계학술 발표대회 논문 제출하여 이렇게 했다. 5월 11일에 이렇게 받았고요. 이런 결과가 많죠. 우리 수상 내역 보시면 엄청 많아요. 근데 수상 내역이 문제야? 수상 내역보다 뭐가 문제예요? 일단 작품 수준 엄청 높고 못 따라하는 거야 그쪽에서. 아니 마케팅 키워드나 시스템은 그냥 언저리로 봐서 커리큘럼은 따라할 수 있죠. 근데 결과는 못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팀노바의 핵심 가치인데 팀노바가 안티가 많아요. 첫 번째, 현업 개발자들은 팀노바를 보고 좋아하기가 힘든 구조다. 일단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건방진 신입이라는 이미지가 있는 거죠. 팀노바 개발자들은. 돈을 많이 받으면 자기 밥그릇, 막 옛날에 나한테 이런 얘기한 사람이 있었거든. 옛날에 뭐지? 팀노바가 막 음해당하는 거야. 막 이렇게 뽐뿌였나? 어디였나? 막 아니 뭐 내가 그 사람이랑 짜고 우리 팀노바를 깐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페이스북에서부터 저를 막 계속 뭐지? 아, 자기 주변에 이 연봉 없다, 안 믿긴다, 내 주변 없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건 본인 주변에만 그런가 보죠. 네, 그렇지. 싸가지가 없긴 해요, 제가. 근데 그 사람도 좀 무례하게 해서 똑같이 해줬는데, 그랬는데, 이제 그걸 뽐뿌에다 올려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랬더니 안티가 막 있고, 그거를 이제 여기 일하는 파트장이 발견해서 저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지금 갑자기 저 글로 까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아니 직접 와서 보시라고 막 이런 댓글을 막 달았었죠. 근데 거기에 그 중에 한 명이 되게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게 좀 상처가 되긴 했어요. 그러니까 밥그릇 달려 있으니까 뭐 같이 달려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근데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거에 되게 화를 내는 본인조차도 사실은 그거잖아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신입들이 돈을 많이 받으니까 자기 밥그릇이 위협적인 거지. 솔직히 잘하는 개발자라면 연봉 4천? 뭐 이런 애들 때문에 그닥 별로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뭐 그냥 그래. 솔직히 나는 연봉 4천 애들 그냥 밑에서 치고 올라오는 신입 이런 느낌 해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그거는 자기가 경쟁력 없고 노력할 자신 없으니까 자기도 밥그릇 달리고 위협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순진한 애들 막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 막 데려와가지고 이 정도 받을 수 있어 이런 걸로 막 꼬셔가지고 어떻게 4년을 해요. 냉정하게 봐봐요. 수료자가 몇 명인데. 그리고 수료자 보면은 팀노바 뭐지 풍경 이런 거 보시면 여기에 수료자들이 누가 누군지 자기 사진 자기 얼굴 다 걸고 다 이런 거 많이 이렇게 해요. 특강도 많이 하고. 근데 이게 아주 단순한 생각만 좀 해봐도 이런 되게 많은 친구들인데 얘네들이 다 바보냐고. 얼마나 똑똑한 애들인데 여러분들 여기에는 명문대생들도 꽤 많고요. 뭐 이렇게 높은 비율은 아니지만 뭐 고졸이든 뭐든 그냥 똑똑한 애들 많아요. 팀노바 커리큘럼을 소화하는 친구들이 보통은 자기가 가진 잠재력을 숨기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물론 이제 팀노바에 오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자세가 요즘은 워낙 다들 좋아서 옛날 1기 때 2기 때 했던 잔소리나 그런 글들을 안 써요. 그때는 너무 준비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간도 없는데 속이고 온다든지 마치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근자감, 진짜 근거 없는 자신감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좀 이렇게 일반 개발자들한테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처음에 그랬거든. 아, 이 정도 작품 만든 애들 보면 난 좋아해 줄 줄 알았어. 좋아해 줄 줄 알았거든요. 규진이도 그냥 비전공자인데 뭐 그냥 뭐 이런 거 그냥 채팅도 당연히 되고 그림판 공유 같은 것도 되거든요. 캐치마인드 게임 알죠? 보면 이렇게 해서 잠깐만 영상 전송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그림도 막 그리고 이게 단순히 혼자 그릴 때랑 둘이 같이 그릴 때랑은 많이 다르거든요. 혼자 그릴 때랑 둘이 같이 그릴 때랑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같이 그릴 때랑은 난이도가 확 높아져요. 이거는 둘이 공유가 되는 건데 그래서 이거 절대 쉽지 않고 여기 보시면 뭐 타일도 만들어 가지고 뭐 여기에다가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작업도 할 수 있네요. 제가 작품이 워낙 많고 그래서 누가 뭘 만들었는지 정확히는 막 다 기억을 하진 못해서 저도 생소한데 이게 지금 1년 배운 애가 이런 거를 아무렇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여기 보면 영상 방송도 할 수 있어. 아프리카처럼 유튜브 방송처럼 하잖아요. 그죠? 방송 같은 것도 다 하고 채팅도 하고 이런 거를 솔직히 여기 보시면 그 인스타그램 필터 같이 필터가 있어요. 누르면 막 바뀌는 거야 지금. 이런 거를 한다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임에서 나온 테크닉 여기 보면은 다 조절하잖아. 오픈소스를 쓰는데 오픈소스는 제가 옛날부터 얘기하죠. 그 크롬 같은 경우도 오픈소스 제가 보니까 한 4, 50개 썼더라고. 우리랑 쓰는 거 크게 다르지 않아요. 구글에서 쓰는 오픈소스 우리도 똑같이 씁니다. 수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잘하니까 어떤 일반적인 학원 레벨이라고 보기가 좀 힘든 거는 이미 그 좀 개발 아는 사람들이라면 모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하는 개발자들은 못 보겠지. 그냥 예전에 우리 까던 애 보면 노드.js 깨작깨작 거리는 애가 뭐지? 우리 까더라고. 그래서 근데 보면 훨씬 어려운 거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노드.js를 몇 년 했는데 왜냐면 제가 웹 에이전시 쪽에서 일을 한 적도 많아요. 그래서 노드.js의 난이도를 알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좀 그러니까 물론 노드.js도 되게 깊게 들어가면 정말 알아야 될 게 많은데 깊게 들어가려면 웹에 대한 기본 이해가 훨씬 빠삭해야 되고 그리고 깊게 들어가려면 진입장벽을 뚫으려면 일반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응용 어플리케이션이 뭐냐면 뭐 윈도우즈나 아니면은 뭐 OS 레벨의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웹과 좀 차등을 두기 위해서 그냥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윈도우즈, 뭐 맥 OS X 아니면은 iOS, 뭐 안드로이드 뭐 이런 거 요런 어떤 클라이언트 관점의 프로그래밍. 왜냐면 웹 개발은 서버 관점의 프로그래밍의 어떤 시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이건 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선행이 돼야 돼요. 왜냐면 서버는 1대 다수 관계니까 1대 다수 관계면은 멀티스레드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깊게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웹 개발자들의 문제가 뭐냐면 특히나 국비나 이런 데서 그러니까 국비를 떠나서 그냥 공부 잘 안 된 개발자들이 일단은 취직하기 위해서 딱 하는 게 게시판 만들기거든. 게시판 만드는 것까지는 굳이 이런 깊은 이해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 웹이든 뭐든 결국엔 어떤 시간이 딱 지나서 딱 근본적인 그걸 이해를 해야만 레벨업이 확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티노바 커리큘럼에도 특정 어느 플랫폼에 특화시키지 않는 게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관점에서도 짜보고 서버에서도 짜보고 하는 게 결국엔 당신이 게임 개발을 하든 뭔 개발을 하든 보안을 하든 해킹을 하든 아니면 3D 뭐 비전 인식을 하든 뭐 여기서 말하는 딥러닝을 하든 빅데이터를 하든 결국엔 뭐다? 결국엔 뭐예요? 결국에는 나중에 다 어떤 굉장히 근본적인 영역이 어떤 공통 분모가 굉장히 많은 거라니까 IT 업계는 그런 기본 내공을 제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는데 일반인들은 모르지.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답답한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마케팅 키워드로 썼던 게 어차피 이 정도 하면 개발자들은 업계에서 인정해 줄 거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고연봉 받을 거다. 이래가지고 지금 제가 4년을 이렇게 정말 고독하게 달려온 거예요. 욕 다 먹어가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는 그냥 교육을 잘 했고, 학생들이 고연봉을 원하니까 고연봉 받게 해줬고, 그리고 균형 있는 교육을 통해서 미래에서 잘 나가는 개발자들 열심히 양성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외부에서 그런 시기와 질투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특히나 요새 커뮤니티 같은 데서 제가 주의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 팀노바 관련 글을 올려요, 본인들이. 올린 다음에 거기에 마치 팀노바가 모든 그 뭐지 되게 안 좋게 또는 자기네들이랑 동급 레벨 이렇게 보이게끔 많이 이렇게 액팅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글링을 하거든요. 구글링을 하기 때문에 요즘은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니까 구글링을 해서 커뮤니티를 싹 도는데 거기에 물타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속지 마세요. 그냥 레벨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돈 많이 받죠. 보통 이제 청강 오시기 전에는 다들 가물가물 하세요. 이게, 아, 팀노바 진짜 좋은 거야? 아,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왜 홈페이지 좀 막 되게 드리픈데? 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저희는 디자인을 따로 두지 않고, 그냥 막 해요. 왜냐면, 내부에 있잖아요. 저희가 막 돈이 되게 많아서 어떤 사람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최대한 개발자 위주로 구성을 많이 해서, 어떤 그 최고의 어떤 기술적 퍼포먼스를 내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자인 한 명 뽑아서 그리고 영업사원 둬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 편하긴 하겠죠. 영업사원들이 말빨이 되잖아. 저희가 특이한 거예요. 저 개발자인데 저처럼 말 잘하는 게 되게 특이한 거예요. 보통은 저 같은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냥 수다를 좋아해서 그런가 봐. 그리고 뭐 강사 생활도 하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막 말을 막 되게 많이 하는 사람들이 드문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술과 어떤 이거 그 말하기에 좋아하는 상대적으로 약간 그 균형을 잡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런 영상을 찍게 된 것도 저 자신에 대한 채찍질 같은 것 중 하나예요. 그러니까 어떤 항상 지금 실력으로는 지금 특히나 왕초보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분야에서는 지금 솔직히 어딜 비교해도 저희는 비교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저희랑 비교해 보려면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트캠프 정도인데 근데 그 실리콘밸리 부트캠프가 그렇게 막 되게 대단하다 이런 명성을 얻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어떤 기업들은 되게 뛰어난데 그 부트캠프는 좀 다른 관점이고 보통 이제 옛날부터 좀 인정받던 그런 그 세계적인 교육기관 이런 게 근데 이 코딩 교육이나 이런 게 오래되진 않아서 세계적인 교육기관이 많진 않은데 게임 쪽 하면 캐나다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캐나다에 있는 게임 전문 그런 뭐 학교들 뭐 그런 곳들이 그나마 이제 명성이 있었고 그 외에는 크게 어디가 막 두드러진다 이런 얘기 한 적 없거든요. 그나마 최근에 여러분들은 뭐 유데미나 뭐 그런 브랜드들을 보면서 아 되게 예전부터 막 저명했을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생각보다.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유데미나 이런 게 되게 칸 아카데미 이런 게 되게 생소해요. 왜냐하면 저 공부할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나온 지 5년 안 됐을걸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네. 5년, 6년? 왜냐면 제가 일할 때, 일 거의 막바지 할 때, 군복무 막바지 때 그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어쨌든, 그런 음해 세력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SNS로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있잖아요. 저희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와서 청강 오셔서 그냥 수업 보세요. 그게 제일 확실하죠. 저희 안티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을 위해서 고연봉을 보냈더니 이제 어때? 외부 다른 교육기관부터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 이 영상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안 보기가 힘들어. 왜냐면 너무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완전 저는 근데 뭐 잘 따라해가지고 그래도 학생들 기본 이상만 해주면 너무 좋지. 근데 문제는 핵심을 따라하지 않고 겉모습만 따라하니까 그게 너무 싫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뭐 답 없더라고 그쪽 그 아웃풋들 보면 막 원래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그 사람들 비참해질까봐 왜냐면 또 안티 또 늘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교육기관 막 이렇게 치졸한 거 막 고소하는 거 있잖아요. 막 찌르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유치하고 불쌍해요.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반면에 개발자들 보면 개발자들도 좋지 않거든요. 그럼 여기서 수혜자는 누구인가? 팀노바는 학생이 늘어서 좋을 것 같아도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어떤 저희가 학생들이 한 명이 오면은 한 친구에게 그러니까 8명의 친구에게 한 강사가 배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흔히 가시는 정말 그 큰 강의실에 40명 막 50명 넣어놓고 막 그렇게 강의하는 거 있잖아. 우린 그런 거 못해요. 우리는 한 명 한 명이 누가 어떻고 저쩌고 얘가 어떤 사연이 있고 얘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쳤고 강사들이 다 기억해요. 그게 뭐냐면 훨씬 꼼꼼하고 학생들이 많이 온다고 해도 저희 웨이팅 보시면 지금 38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에도 강사가 좀, 그러니까 다음 달에는 그래도 한 24명 모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강사가 오히려 지금 여러 가지 최고의 실력을 내기 위해서 그 내부 프로젝트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무작정 많이 안 받아요. 왜냐면 내부 프로젝트를 해서 기술 스택업을 해서 친구들에게 많은 영감들을 줘야 된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고, 이게 진짜 개발 교육으로서의 장인정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피스도 하고 있고, 내부에서 다른 프로젝트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지금 웨이팅 있는 친구들이 기다리느라 힘들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 같은 경우도 소화해야 되는데, 저희는 확실하지 않으면 클래스 열지 않아요. 강사 컨디션 이런 거 다 관리하고요. 그리고 학생들도 이제 준비 안 되면 안 받는 것처럼 되게 굉장히 이 강단에 서는 거를 굉장히 프라이드 갖고 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제가 뭐 1000명 이렇게 놓고 막 뭐 40명 50명 놓고 내가 강의 못 하겠어? 저 14년 했어요. 14년 했고 제 이름 걸고 지금 강의한 지가 꽤 됐죠. 지금 그 전부터 그냥 14년 해가지고 강의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 물론 이제 근데 제 성격상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줄 자신이 없으면 그 확실하지 않으면 싫은 거야. 아니 어설프게 배운 것보다는 그냥 한 명 한 명 한 땀 한 땀 가르쳤을 때 그 친구가 성장하는 과정을 제가 기초 때부터 보잖아요. 그게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교육자로서 어떤 그런 프라이드가 좀 있어요. 4, 50명 놓고 하면요. 여러분들 그냥 뭐라 해야 되지? 국비 지원을 하든 아니면은 돈을 좀 낮춰가지고 그냥 좀 예를 들면 뭐 한 팀너바가 뭐 월 한 40 수준으로 내리고 진짜 50명, 60명씩 그 있잖아. 토익 학원 막 뒤에서 자리 없어가지고 막 그 뭐지 뭐 모니터 두고서 막 하잖아요. 그럴 거면 인터넷 강의 듣지. 맨 뒤에 있으면서 왜 그거 굳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해는 안 되지만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그 어떤 친구들은 어떤 뭐지 그 게을러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 그래도 학원을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것도 일리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한 명 한 명 내 눈으로 봐야 된다 이런 게 있지. 그래서 팀노바 오프라인에서는 굉장히 충분히 가격만 내리고 좀 대중화 시킬 수 있는데도 안 하잖아요. 저희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뭐 여기 오면 학생들만 힘든 것만 부각이 되는데 안 그래요. 강사들도 엄청 힘들어요, 우리. 어떤 친구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부에서 회의하고 그 친구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어떤 교육법을 해서 이 친구를 도와줄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요.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일이 되게 많이 느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주 1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그래요. 거의 매일 갇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른 거지. 만약에 잘 못 따라온 친구들은 거의 매일 같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불안해하는 게 그거죠. 거의 매일 같이 있는데 그래서 사무실 옆에다 두고 그냥 자습시키면서 같이 이제 봐줘요. 강사가 옆에서 일하면서. 이게 얼마나 꼼꼼한데요, 우리가. 저도 옛날에 어떤 친구가 너무 코드가 안 짜져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걸 부각시키죠, 외부에서. 주 1회밖에 안 한 너무 비싸다 이런 식으로. 보통 안 그래요. 저희 보통 사무실에 있다가 자습을 자기가 막 하다가 그 힘들 때마다 이제 강사들이 항상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물어보면 다 도와줘요. 힌트들 많이 주고 그래서 다들 나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부에서 서로 토론, 저희가 하브르타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아시죠? 토론식의 어떤 그런 학습법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토론에 좀 특화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서로 문제가 안 풀리면 서로 얘기하고 뭐 그런 걸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도 있어요. 응용 단계에서는.
기초 때는 이제 막 잘 모르니까 쫓아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강사가 있고 돈을 아예 안 그 뭐지 초기 돈을 받으면 저희는 기초 무한 2월 돼도 돈 안 받아요. 계속 우리가 공짜로 해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기초가 그런 거 중요하다 이거지. 근데 이런 거는 하나도 얘기 안 한다니까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겨요. 이미 다 공개돼 있고 기초하면 무조건 못 쫓아가면 무조건 내가 AS 해주거든. 애프터 서비스 무조건 해주죠. 그래서 돈도 안 받고 하는데도 이런 거는 긍정적인 측면이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항상 부정적인 측면. 있잖아요. 대한민국에서요, 정직하게 무언가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를 제가 많이 느껴요. 아무튼, 학원 레벨이 막 별로고 막 이렇게 다 비슷하게 뭉뚱그리는데 여러분들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학원이 이런 대회 같은 데서 무슨 1등을 해요. 이게 지금 석사생들 굉장히 잘 나가는 이게 최고의 대회 중 하나예요. 국내에서 거의 정보 처리 학회가 많지가 않아서. 근데 이 대회는 사실 그 권위가 있는 대회거든요. 이런 데서 어떻게 지금 여기 보면 유준이 같은 경우도 이 친구도 대학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많이 했고 얘가 재수해가지고 그래서 사실 거의 비전공자 상태에 됐고 얘도 그렇고 얘는 전공자인데 지금 회사명 가렸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공자고요. 얘는 전공자인데 답 없어서 여기 온 거고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 아 정훈이도 비전공자고 지금 비전공자들이 대부분이고 승면이 빼고는 다 비전공자고 이제 이 성균관대학교 이제 동호학생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 친구는 컴퓨터 교육과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르친 친구는 아니라서. 그래서 실제로 컴퓨터 공학 그 자체만 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교육 논문을 썼냐고. 얘들 되게 못해요. 다 못한대요. 못하는데 이렇게 상탈 정도로 끌어올린 거야. 근데 이것만 했냐고 우리가. 사실 우리 굉장히 많아요. 논문 수준도 상당히 높습니다. 보세요. 제가 올렸으니까 홈페이지에. 이런 거 하는 학원 보셨어요? 저는 학원이라 생각 안 한다니까. 그냥 학원법이 있어서 그냥 그걸 얘기하는 거지. 저희 그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막 여기서도 1등 했고 그 전에 막 해커톤에서 상탄 애들 있었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그렇게 대회에 막 목숨 걸고 보내는 게 아니에요. 저 어느 대회 나간지도 몰랐어요. 상 타가지고 깜짝 놀란 거야. 중요한 건 제 클래스 애들은 지금 취업 쪽이 더 중요하잖아 우리가. 어디서 상 타는 건 사실 뭐 교수가 된다거나 이럴 땐 되게 중요하니까 이 동호학생이 교수가 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도와준 거고 교수가 되기 위해 좋은 스펙 중 하나예요. 이런 논문상 같은 건. 근데 그래서 도와준 거고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 하는 게 뭐예요? 취업 그 자체, 현업 그 자체. 저는 그쪽을 주로 맡고 있어서 대회는 잘 안 보내거든요. 근데도 많이 탔어요. 엄청 탔어. 그냥 대회 소식 이런 거 보세요. 블로그 오셔서. 이런 거 하나도 그렇게 안 퍼져 있어요. 왜 그러겠어? 의도적인 그런 틴노바 까내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세상에는 참 우리나라에서는 적당히 잘해야 돼. 너무 잘하면 그냥 다 사기야. 근데 우리나라가 왜 그러냐면 사기 범죄율이 이제 높긴 높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의 범죄 1위가 사기더라고. 조이팔이나 뭐 이런 사기꾼들이 이제 했던 그런 내역들이 너무 세게 남아 있으니까 기본 이상의 어떤 그게 나오면 다들 안 믿는 눈치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청강을 오시는 거를 가장 추천드려요. 보시면 이거 다 어떻게 조작해? 예를 들어서 이거 저희가 조작을 했다면 이 주최 측에서 저희 고소하지 않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어느 대회 수상도 안 했는데 이건 이제 외국 대학이라 뭐 고소하기 애매하다고 볼 수 있어도 고소는 할 수 있어요. 이 학교가 보통 학교가 아니거든. 세계 거의 10위권에서 20위권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에요. 컴퓨터 사이언스. 어마어마한 거죠. 뭐 서울대, 뭐 고려대, 뭐 이런 대학보다도 사실 컴퓨터 사이언스 레벨로는 높아요. 그 정도 대학인데 이런 데 같은 경우도 가고 싶어 하면 같이 상담도 해주고 같이 준비하죠. 뭐 이런 거. 이렇게 다 공개하는데 뭐가 문제지? 근데 이제 사람들이 아무래도 청강 오는 게 좀 힘드신가 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오프라인이라 근데 그 정도는 해줘야 사실은 괜찮지 않을까요? 논문상 많이 타요. 이건 국제 논문상인데 이 친구는 중도 포기했는데 이거 있네.
이 친구도 제가 이뻐하던 친구인데 응용 2단계까지 하다가 중간에 좀 되게 바빠져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나 봐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좀 나가고 미안해 하더라고. 이 친구 여기 있죠, 현금킴.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탔어요. 보세요. 여기 수료 취소된 애들이 좀 있어요. 말 안 들어가지고. 제가 또 성격이 그지 같아서. 이 친구가 예전에 많이 탔었죠. 근데 우리 대회를 그렇게 안 간다니까. 우리 작정하고 대회 보내면 제가요, 취업이 제일 힘들거든요. 취업 이 수준으로 평균치 만드는 게 제일 힘든데 이제 작정하고 대회 보내면 또 진짜 징그럽게 잘해요. 이거는 제 실력이 아니고 이런 논문 쪽은 이제 기갱현 팀장님 쪽 실력인데, 그러니까 그쪽에는 좀 학술적인, 왜냐면 기갱현 팀장님은 워낙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학술적인 거에 되게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좀 더 제가 좀 약은 거죠. 그러니까 기갱현 팀장님 좀 약간 그냥 연구원 이렇게 되게 딱 좋은 성격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되게 예민하게 보는. 그래서 이 친구가 취업을 할 때 취업 컨설팅을 잘하는 이유가 거기 있죠. 현업에 갔을 때 현업 개발자 이 친구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알고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너무 외부를 믿지 마시고 그냥 청강 직접 오시고, 보통 예전에도 그 외부에서 오기 전에 약간 자기 미래가 달려 있으니까 그 커뮤니티에서 글 올리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이 그냥 청강 오시면 아 굳이 뭐 필요 없구나, 굳이 뭐 이렇게 글 올려서 물어볼 필요 없구나 아세요. 팀노바가 후기가 많이 없다고 해서 뭔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 안 좋은 후기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보통 많이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청강도 와본 적 없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악의적으로 자기 친구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는데 제가 그거 반박을 졸라 올리니까 기분이 나빠서 막 이렇게 일부러 악의적으로 허위 사실인데, 그리고서 IP 자체를 연락처 안 깔 때, 연락처 공개 안 하고 청강 올 때, 그때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이 그 사람 번호 아냐고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나 모른 그 사람, 우리가 그 어떤 이렇게 익명 청강이 많으니까 그게 편할 것 같아서 배려를 해준 건데, 그게 이제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해서 외부 업체에서도 많이 청강 오고 갔었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불편하지만 신분증 확인하고 전화번호 받는 이유가, 정말 허위 사실이 있으면 같이 한번 밝혀보자 법정에서, 그거예요. 제 얘기는 내가 뭐 학생들 속인 게 있으면 한번 해보자. 나는 그렇게 억울한 거 싫거든요. 돈 좀 덜 벌어도 돼요. 덜 벌어도 되는데 그 뭐 없는 얘기 하는 거는 좀 에바죠. 그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아니 그 당당하니까 어차피 증인도 다 있었고, 그리고 나름 녹취도 다 있었거든요. 수업에 대한 녹취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기 너무 쉬웠어요. 마치 취업 지원 안 해준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왜곡하는 그런 글들이 좀 올라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좋은 후기가 거의 없어요. 수료 후기가 보면은 저희가 올린 것밖에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1년 공부하면요, 얘네들은 이거를 막 공개하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팀노바에서 배운 것들이 너무 값진 거야. 그리고 그게 실제 취업 결과로 나오고, 소위 이제 남들보다 행복한 삶, 좀 우월한 삶, 이런 개발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거를 공개하는데 조금 조심스럽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걸 많이 주거든요. 저는 학생들한테 제가 가진 노하우를 숨긴 적이 없어요. 저는 제가 교육자로 전향을 하면서 물론 개발도 하고 있지만 100% 개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현업에서 아쉬웠던 점 이런 거 다 알려주거든요. 사실 이게 좋은 후기만 가득해도 진짜 막 마음에 안 들 정도인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커뮤니티에서 뭐 까이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보는 프로세스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스피치 그 자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도 찍고 있는데, 보통 이제 저같이 제가 이게 준비를 거의 안 하고 찍거든요. 이런 것들 대략 그냥 뭐뭐 얘기해줘야지. 왜냐면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런 거를 막
무슨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은 좀 그거 눈치 안 채세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알고 하는 거거든요. 다 알고 얘기하는 것들이거든. 원래 근데 이런 얘기 해주고 실제로 제한적으로 알려드리는 거예요. 응용 2단계 수업 오시면 훨씬 제가 적나라하고 솔직하게 그리고 되게 더 좋은 정보들을 많이 주거든요. 이런 생각들 그냥 그러니까 현업을 그러니까 강사 개발을 현업에서 잘했어야 뭘 알려줘도 알려주죠. 현업에서 고연봉 받던 강사한테 배워야지. 아니 현업에서 막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강사가 연봉 3천을 받던 그 개발자예요. 근데 그 강사가 여러분들한테 연봉 1억 되는 법 어떻게 알려줘요? 냉정하게 생각해보자고. 나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했을 뿐인데 그냥 그게 너무 솔직해서 그런가? 너무 적나라하고 너무 결과 잘 나오니까 사기적으로 나오니까 욕을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레임이 굉장히 막 그 여러분들이 봤을 때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매번 이제 팀노바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거 보면은 꼭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런 걸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좀 팀노바 이거 미친 거거든요. 이런 데서 이런 대회에서 상 타는 게 진짜 논문상 같은 게 진짜 대박인 거예요. 이게 어, 공부 가방끈 자체가 길이가 다른데. 아무튼 제가 지금 밥을 먹어야 돼서 그만 여기까지 찍을게요. 일단은 그런 거 웬만하면 믿지 마시고 청강 오시는 걸로 이렇게 하셔서 직접 보시고 청강 오신다고 옆에서 영업사원 붙는 곳 아니에요. 우리 연락 안 하는데 영업사원 연락 계속 오잖아. 매주마다 그냥 아주 베스트 프렌드지 베스트 프렌드 그렇게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전혀 안 그래요. 우리는 다 강사고 바빠서 그냥 본인이 연락하면 연락하는 거지 무슨 영업사원이야. 우린 영업사원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상담을 하든 뭐라든 최고의 상담을 하기 위해 직접 실무 강사가 다 투입이 돼요. 여러분들 어디 가서 되게 기분 나빴을 때가 그거예요. 영업사원이 네 됩니다 네 됩니다 했던 것들 나중에 강사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야. 그래서 저는 국비지원이나 어디든 다니고 온 애들을 환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꼭 아니어도 환영은 하지만 그 친구들이 이제 편한 게 있어요. 그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 여기 팀노바가 처음인 친구들은 내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이런 느낌이라면 팀노바가 처음이 아닌 친구들은 기존의 학원과 비교를 하더라고. 그렇게 봤을 때 여기서 해주는 게 더 프로페셔널하니까 훨씬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할 때도 흔들림이 좀 없어요. 감사해야 하는 게 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SNS 웬만하면 너무 믿지 마세요. 특히나 익명으로 쓰는 곳 너무 믿지 마시고 그냥 세상 아까 정말 실력으로만 인정받고 싶은데 그게 참 애매하네요. 항상 그래서 팀노발 하면서 자부심도 많이 느껴지지만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워요. 아니 이 실력에 이런 결과를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비전공자들로 다 내고 있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가 그래도 성격이 좀뭐 솔직한 건 있지만 잘 버티고 독한 게 있어서 이런 거 버티는 거지 보통 멘탈로는 이런 것들을 많이 겪다 보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보통 제가 힘이 되는 거는 대부분 학생들 때문에 힘을 많이 받거든요. 뭐 이런 논문상 받고 이런 것도 좋고 취업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잘 되는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그거 빼고는 사실 나머지는 다 저기압인 것 같아요. 외부에서 팀노바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인 게 1도 없어. 다 욕이야. 다 사기고. 물론 긍정적인 건 내부에선 긍정적으로 하죠. 근데 팀원들이 쓴 후기들이 요새 좀 올라왔죠. 그런 것들은 그래도 후기가 내부 팀원들은 후기 괜찮게 써요. 좋다고 하는데 꼭 진짜 잘 모르는 데서요. 근데 그거 다 순수하게 개발자들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요. 네, 교육업체 우리 문제 많이 생겼었잖아. 그렇습니다. 세상이 참 자본주의가 뭔지 사실 자본주의에서 잘 살아남고 싶으면 그냥 교육을 잘하면 되는데 실력으로 하기가 힘드니까 좀 더
되게 치졸한 방법, 치사한 방법, 신면잡기 이런 걸 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게 참 자본주의의 냉정함일 수 있지만 저는 자본주의가 이렇기 때문에 실력 있는 곳들이 더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튼 한국에서 정말 어떤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최고의 교육을 하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살아남는 게 생각보다 녹록치가 않네요. 그래서 약간 지금 이 영상이 히스테릭해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아무튼 좀 그래요. 지금도 말하면서 되게 결론이 씁쓸해서 좀 그렇네요. 아무튼 영상은 여기까지 찍을게요.